학교에 오다가 큰 돌을 딛지 않고 오려니까 큰 돌을 하나 밟았다. 오늘 학교에 가면 재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 먹고 와서 공부를 하니 2개가 틀렸다. 선모는 돌이 많은 산골에 살지.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만은 돌을 안 밟고 가야 재수가 있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생각하는구나. 물론 돌을 밟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산수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이치에 맞지 않은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이치에 안 맞다 해서 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가진 마음의 세계로 시가 된 것이다. 봄이 오면 심이기약이 멀쩡난다. 봄이 왔다가 일찍 가면 좋겠다. 선용이처럼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써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글이다. 꾸며진 글, 교과서에서 나온 문장을 흉내낸 글은 아이일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글짓기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글쓰기다. 글은 삶을 닫고 마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한다. 글은 남을 속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 선생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상을 받으려고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너희가 사는 하루, 너희가 밭에서 땀 흘리고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비 오는 날 젖은 발로 걸어오는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서 태어난 글을 믿지 않는다. 교실 문을 열고 나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 논둑 위에 선 아이들, 소를 몰다 지친 아이들,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을 담아낸 글은 아무리 서툴러도 눈부시게 빛난다. 아이들의 시는 기교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정직한 시다. 어린아이가 쓴 한 줄의 시가 어떤 유명한 시인의 수많은 작품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 나는 그 진실을 사랑한다. 종, 이재흠, 대곡분교 3학년. 복도 기둥 위에 종 그림자가 보이네. 종은 나를 보고 이리와 하하하 웃는 얼굴로 내려다보네. 참 종은 너무도 좋아서 2 볼을 가지고 자꾸 웃는다. 재흠이는 종과 친구가 되었구나. 산골 분교장에서 학교 생활을 진정으로 즐겁게 보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 복도 기둥 위에 종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2 볼을 가지고 하하하 웃는 종의 웃음소리를 듣는 아이의 맑은 눈과 밝은 귀가 부럽다. 강냉이죽, 김성환, 청리 3학년. 강냉이죽 끓이는데 가보니 맛있는 내금이 졸졸 난다. 죽 끓이는 아이가 숟가락으로 또독또독 긁어 먹는다. 난도 먹고 싶다. 그걸 보니 춤이 그냥 꿀떡 넘어간다. 참 먹고 싶었다. 학교에 급식용으로 강냉이 가루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큰 솥에다 죽을 끓였다. 성환이는 그 죽 끓이는 것을 보고 썼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사람의 생활에서 먹고 입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매달려 있는데 먹는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늘 끼니를 걱정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아이가 시를 쓸 때 생활에 조금도 걱정이 없는 시를 쓴다면 그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짓이고, 그런 작품은 좋은 시가 될 수 없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한번 마음껏 써보는 것도 좋다. 남의 흉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소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의 병원, 김규필 대곡분교 3학년. 우리 아버지가 어제 풀지로 갔다. 풀을 묶을 때 벌벌 떨렸다고 한다. 풀을 다 묶고 나서 지고 오다가 성춘네 집 언덕 위에 쉬다가 일어서는데 뒤에 있는 동맹이에 받쳐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풀하고 굽으러 내려와서 도랑 바닥에 떨어졌다. 짐도 등다리에 지고 있었다. 웬 사람이 뛰어와서 아버지를 일받았다. 앉아서 헐떡헐떡하며 숨도 오래 있다 쉬고 했다 한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높은 곳을 쳐다보고 울었다.
규필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마지막 두 줄에서 자기의 행동을 간단히 적었다. 그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인데 읽는 사람이 마음을 울리는 것은 짤막하게 적어놓은 규필이의 행동에서 그 마음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3. 그 자체가 글이 될 때 그것이 시가 된다. 까만새 정부교 대교본교 3학년. 까만새가 낮에는 돌다물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양식을 후배 먹고 배가 둥둥하면 저 먼 산에 올라가 하늘을 구경한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달과 별과 춤을 춘다. 아주 어린 아기들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까만색을 싫어하고 까만 새를 꺼림칙스럽게 여기는데 산골 아이들은 오히려 까만 새를 동정하고 친근히 여긴다. 부교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어머니와 고된 밭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학교도 결국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작품에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부교의 마음 세계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돌다물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양식을 훔쳐먹고 산다고 하는 까만 새의 모습은 산골에서 언제나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이고, 하늘로 날아올라가 달과 별과 춤을 춘다는 것도 글쓴이 마음바닥에 깔려있는 슬프고 아름다운 세계다. 치마 김인향 김용 5학년. 아침에 언니가 옷을 내어 주었다. 꽃이 놓인 치마를 주었다. 치마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나는 막 울었다. 그만 거지 같은 치마 입고 가라 왜 하면서 입고 다니는 노랑 치마를 주었다. 아침에 언니가 꽃이 수놓인 고운 새 치마를 입고 가라고 내어주어서 입어보니 짤막한 것이 막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언제나 몸에 착 들어맞는 치마를 입다가 이런 것을 입으니 인양이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안 입는다고 하니 언니는 막 야단을 친다. 인양이는 그만 울어버린다. 언니는 할 수 없이 늘 입고 다니던 노랑 치마를 도로 내어주었다. 인양이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 노랑 치마를 입고 마음 놓고 학교에 갔겠지.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고운 옷이라도 제 몸에 맞지 않고 제 마음에 싫은 것은 싫은 법이다. 인양이는 그 솔직한 마음을 썼다. 시도 그렇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흉내내어 써서는 될 수 없고 때가 묻고 몸에 착 들어맞는 자기의 생활과 말로 써야 하겠다. 산 정창교 대교본교 3학년. 산은 하늘에 되는 것 같다. 산은 이등 저등 다 하늘에 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등에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한없이 높다. 구름이 가면 푸른 풀잎들이 같이 가자고 손짓을 한다. 산골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산이 이 세상 모든 것이다. 아이들은 산에서 놀고 산에서 일하고 산열매를 따먹는다.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고 풀과 나무와 함께 살아간다. 비록 어릴 때부터 고달프게 일을 해야 하지만 산에 안기고 산에 엎여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 행복하다 하겠다. 옥수수 공동작품 대국분교 2, 3학년 복식반. 옥수수는 바람이 부니 웃네. 바람도 같이 웃네. 바람에 간들간들 부채같이 입을 흔드네. 옥수수야, 너는 기다란 머리 꽁지를 달았구나. 네 머리 꽁지를 총총 따줄까?
언제나 손에 만져지는 길다란 머리꽁지. 뿌리를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 옥수수. 무엇을 할까? 우리가 먹고 싶어 쳐다보는 것을 생각할까? 우리가 삶아 먹는 것을 옥수수는 싫어할까? 좋아할까? 옥수수 먹고 싶다. 침이 꿀떡 넘어간다. 어서 알이 굵어라. 이슬이 토독토독 샘지에 붙어있는 옥수수를 베와서 파란 송이를 따가지고 바구니에 갖다 놓고 깐다. 거죽 껍질은 파란 치마. 하나, 두나 까보면 털에 쌓인 노란 옥수수가 나온다. 줄이 쪽바른 까만 옥수수도 나온다. 내 이름은 옥수수. 내 이름은 강낭. 너는 또다시 땅속에 묻혀서 싹이 나올 텐데. 다 까서 솥에 앉혀놓고 불을 넣어놓고 마당에서 동물들과 돌을 차고 놀면 구수한 옥수수 냄새, 달근한 옥수수 냄새. 아, 맛있겠다. 김이 무럭무럭 뜨거운 옥수수. 양푼이에 한껏 담아와서 온 식구가 빙 둘러앉아 입으로 우적우적 돌려 까물고 한참 씹으면 구수하고 달고 얼마나 맛이 좋겠나? 황초집에 있는 아버지는 밤을 새워 불을 떼신다. 석호야, 옥수수 꺾으러 가자. 옥수수 꺾어다가 황초집 아궁이에 묻어두자. 뜨끈뜨끈 옥수수가 익으면 아버지도 드리고 우리도 먹자. 은하수 쳐다보며 까먹자. 나는 옥수수로 인형을 만들어야지. 먹은 송이는 배를 만들고 겉에 쌓인 파란 껍질은 옷하고 노란 털 가지고 머리털 만들지. 조그만 예쁜 인형 만들어 책상 앞에 놓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대공이는 무엇 할까? 그래, 물총을 만들어 쌀이 꼬쟁이 끝에 솜을 감아 냇가에 가서 물총을 쏘자. 그리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야지. 뱅뱅뱅 돌아가는 물레방아. 물레방아 돌리면 여치도 온다. 옥수수야, 너는 무엇을 생각하나?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나? 빨리 커라. 빨리 수염이 까맣게 말라라. 바람이 부니 옥수수가 웃네. 바람도 같이 웃네. 이 공동작품은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었다. 먼저 제목과 쓸거리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말하게 해서 그중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것을 제목으로 정했다. 다음 이 제목으로 쓰고 싶은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5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옥수수가 밭에 서 있는 모습. 둘째, 옥수수를 꺾어서 송이 껍질을 벗긴 일. 셋째, 옥수수를 솥에 찌는 일. 넷째, 옥수수 까먹기. 다섯째, 그 밖에 옥수수에 대한 생각. 이렇게 공동작품을 쓰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없지만 같은 글감으로 서로 느낌과 생각을 모으고 또는 나누어 가질 수 있어 배울 점도 많다. 밭에선 옥수수에서 시작해 껍질을 벗기고 솥에 찌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까지의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 자기들의 말과 생각으로 지은 글. 그것이 바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다.